네, 그럼 이번엔 단기 투자에서 그 시장 중심주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5차례 수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전 투자 대회는 전부 다 단기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 따라서 6주 하는 데도 있고 8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8주 동안에 또는 6주 동안에 아무리 이 수익률이 저조해도 최소 100% 이상은 수익이 나야지 이게 이제 상위권에 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장이 좋을 때는 뭐 몇백 %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뭐 35년을 해왔어도 지금도 어려워요. 단기 투자. 단기 투자가 지금도 어려운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거는. 그래서 이 단기 투자에 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웬만해서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시장의 주체 단기 투자자도 많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들로 단기 투자를 하는지 알면 네. 본인 뭐 중장기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초기에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해 가지고서는 뭐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당장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그렇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단순히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단기 투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캘핑도 있고 뭐 스윙 매매하는 것도 있고 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도 있고 한 달 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달 내에 파는 것도 단기 투자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하기를 당일에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단기 네. 투자 대회에서. 다시 말해서 하루에 꼭 몇 번씩 사고 팔아야지만 스캘핑을 해야지만 수익률이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표가 안 돼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는 수수료 거래세를 낸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거래세를 많이 냈다고 수수료를 많이 냈다고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미는 그렇죠. 꼭.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단기 투자는 비용 지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사고 팔면 비용이 어쨌든 5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주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지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는 더하다는 얘기죠. 증권사만 좋은 일 시켜주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그 단기 투자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장 중심주. 그걸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제 상따를 많이 하죠. 상따. 네. 상한가 따라잡기 그 12%, 15%일 때도 괜찮은데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거든요. 어쨌든 상한가 같다라는 얘기는 그날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확률은 100%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실패하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99% 이유는 10%는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90%는 전부 다 뭐냐면 높은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봐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결국에는 단기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게 바로 그 높은 거를 사기 때문에 더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들도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형을 보시라는 얘기, 모형을 만드시라는 얘기. 자기만의 그 사고 파는 기준. 네, 기준. 그러니까는 제가 책에다가 기술을 해놓은 N자형 패턴, 다시 말해서 한번 폴대를 이렇게 우리가 그린다 그러는데 그리고서 뭐 0 이렇게 떨어져요. 한 3일 정도. 그러면 올라간 거 없이 그 자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N자형. 그래서 N자형 패턴. 뭐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슈 테마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떨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십자 도지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면은 거의 대부분 또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 도시형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매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텀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라고 우리 있고. 스케이핑 하듯이 네. 막 트레이딩 막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투자 21년이 되고 제가 그 실전 투자대에서 5차례를 수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단기 투자가 지금도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러니 주린이나 이런 네. 분들 경험이 좀 작은 분들은 네. 가서 하면 수업료 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좀 이제 아끼고 그런 제자 비슷한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지방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해 같이 그 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무진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결국에 단기 투자를 제대로 잘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손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코인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코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거래소가 7군데, 9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한국 비트코인이 비쌌잖아요. 그랬죠. 그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 코인을 사가지고 네. 한국에다 파는 거예요.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 가까운 사람이 그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줘 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때 만약에 그때 1비트코인 가격이 한 30만 원 했었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네,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은 그 차익 거래를 한다고 막 아무리 용을 쓰고 해봤자 그 수익을 쫓아가겠느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금 4천만 원이 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 중장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서 이기는 투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수익률이 저조하고 리스크는 크게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해서 해야지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39억인데 그 거래 금액으로 20억을 냈다고 하면 그거 40%, 어마어마하죠. 40%잖아요. 그럼요. 40%는 뭐 이런 거래세 이런 걸로 나가는. 그나마 이제 돈을 버셨으니까 다행인데 돈까지 이루면서 거래세 그렇게 나갔다 아유, 그러면 그거 속상하고 그러죠. 그거.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은 심지어 15년이라는 그 시간에 축적된 수익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조심스럽고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증권사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트레이딩 대회 하는 거는 그만큼 자꾸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솔직히 증권사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수수료 수익만 해도 있잖아요. 네. 그 상금 주고서도 고부로 남아요. 고부로. 참.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홍보 효과도 있지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증권사 자체의 수익도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하죠. 그걸 왜 하겠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개인들은 이 단기 투자 이걸 통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자꾸 이게 반복해서 하면 금방 불어날 것 같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신의 투자 습관을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유가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그 90% 이유가 전부 다 높은 거를 사가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비쌀 때 사고. 네, 비쌀 때 사고. 그러고서 뻘거니까는 손이 나가가지고서 매수해서 실패를 하고 또는 남이
이거 좋다고 괜찮다고 직장 추천해서.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좋으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본인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검토도 없이 그냥 사가지고서 나중에 떨어지면 아니 사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조금 냉정하게. 그래서 그 실패한 거를 잘라내면 되겠죠. 잘라내면. 그래서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이 없다 보면 잘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자른다는 거는 뭘 자른다는 얘기죠? 나쁜 투자 습관. 아, 습관을.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해야죠. 그런 분들은. 그 나쁜 습관 중에 네. 우리 그 대표님도 처음에 나쁜 습관을 처음에 할 때 되게 많죠. 고치신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는 그 잘못된 확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가 잘 안 없어져요. 지금도. 아. 그래서 지금도 저도 HDS 밑에다 써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써놓고 제 다이어리를 오늘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제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매년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네. 매년 반성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돈을 수익이 많이 난 해도 반성을 하고 수익이 많이 난 해도 이렇게 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수익이 조금 난 해도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늘 주식하는 내내 반성하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딱 두 가지가 뭐냐면 끝없이 반성하는 거하고 끝없이 공부하는 거. 그 두 가지 가지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나중에 네. 그 저희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이어리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올해는 지나치지 말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 다이어리 이렇게 있잖아요. 매달을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게 있고 매일 쓰는 게 있고 네. 그러면 매달 쓰는 거 맨 위에는 지나치지 말자. 아, 그 2월 달은 오버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흥분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장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 요즘처럼 뭐 책 좀 팔겠다고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나가가지고서 이 얼굴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의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제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골프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거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딴 데다 쓰니까. 네,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 투자의 이 성과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나, 흘러가고 있나, 그리고 시장 중심주가 어떤 건가. 그래서 지금도 또 원칙이 있어요. 지금 단기 투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서 금요일 날은 신규 매수 금지.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이어리에 있어요. 그것도 다이어리. 금요일 날마다 잊어버릴까봐 매번 금요일 날마다 장중 신규 매수 금지. 그거는 그 주말에 안 고쳐져서 그런 거예요. 주말에 뭔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말에 특히 요번에 이제 다음 주 설이잖아요. 네네. 설날은 특히 그렇습니다. 설날 전날에 그 장중의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험하죠. 여러 날.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이 지난 다음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종가에 신규 매수하는 건 괜찮고 장중에 이 연휴 중에 장중에는 고점이었다가 다 종가가 저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금요일 날에 폭락을 했던 게 그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리스크에 대한 그 부담감. 사람들이 그런 정리하려는 마음. 그래서 원래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일별로도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날이 있고 피해가야 되는 날이 있고 또 시간도 있어요. 시간 하루 중에서 언제
어떤 주식들은 언제 사지 말고 뭐 이런 그런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책에 다 나오나요? 네, 책에 다 적지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저술을 해놨는데 일단 네, 그래서 금요일 어렵죠. 장중은 네. 안 한다. 이거 하나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신규 매수를. 네, 신규 매수.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금요일 날에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아, 가능하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꼭 산다. 무슨 요일, 무슨 타임에? 보통 이제 그 단기 매매도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날이 그 경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금요일 날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 근데 언제 산다 그랬죠? 종가. 종가, 그렇죠. 그것도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또 있어요. 이거 또 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금요일 날은 그 기술적으로 이 그래프를 믿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 투자에서도 그래프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5일선까지 떨어지고 이제 갭이죠. 갭상승으로. 네. 그동안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요거 5일선까지 이렇게 닿겠다. 또는 10일선까지 이렇게 닿겠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가속이 또 붙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래프를 깨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매수하시면 그 다음 주에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이제 금요일 날에 매수하는 경우는 일주일 동안 전혀 이슈가 없었어요. 네. 그러는데 금요일 날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주저앉는 종목. 주저앉는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25% 뭐 30%까지 올라갔다가 5%까지 떨어지는 종목. 네. 네. 근데 금요일 날에 처음 얼굴을 들이내민 종목. 그러고서 이게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종가에. 종가에. 네. 네.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대표님을 위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아무튼 다음 주에도 테마가 이어질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또는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 모아져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61선이나 21선을 지지하고서 종가에 끝나는 종목. 이런 네. 경우는 종가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두 종목 정도. 그것도 그때 많이 안 사고 그 월요일 날에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 하루 한 템포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기 템포.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초 세우듯이 네. 여기에 내가 투자하기로 할 예정의 금액 중 한 20-30%만. 네, 그렇죠. 그렇게 사놓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는 세게 올라가는 게 갭 상승하는 거는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에 상한가가 한 종목이 그 다음 날에 센 경우 있잖아요. 네, 뭐 5%, 7% 이제 갭 10% 상승해서. 이상, 10% 이상 10% 이렇게. 이상? 네.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10%니까 네. 시간의 상한가 간 게 그 다음 날에 뭐 15%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 그냥 더 올라가도 그냥 할 수 없는 거고. 네. 일단 안정적인 소득을 딱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금요일날 종가에 산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거를 사실 대부분 사잖아요. 왜냐면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경험이 결국에는 거의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더라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다이어리에 써놓으신다는 거 그랬잖아요. 과하지 말자. 이게 바로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심리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있는 걸 다 베팅하지만 그것도 막 욕심을 줄여가면서 그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는 고쳐지지 않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고치는 것 자체를. 욕심이 연관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기질이 많아서 그래요. 그 기질 자체가 욕심이죠. 욕심인데 그거를 그 타고난 그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말 하잖아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 네, 그렇죠. 그거 고치기가 엄청 쉽지 않죠. 어려워요, 진짜로. 예, 그거 성격 고치는 건 정말 네,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그래서 다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 하실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해봐야 잃게 그렇죠. 되니까 네, 돈을.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습관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그리고 항상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예, 반성하는 거.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25년 하시고 이렇게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버시는 분이 매일 반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매달 알겠습니다.